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 연구교수 김영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이탈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살짝 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처음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는 북한 이탈주민 창업성공 과정 연구로 학위를 받았지만 이후 학계나 이제 산업계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아가면서 남북의 어떤 지역교류 협력이라든지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정책 또 해외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나름대로 쌓아가고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통일 평화학을 대학원 진학 전공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전공을 택하면 물론 이제 선택한 연구 주제로 계속 이제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와 같이 또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동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인데요. 북한 이탈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오늘 특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와 관련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큰 그림 하에서 왜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짚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북한 이탈주민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성공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하고 분석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북한 이탈주민 분들을 위한 말씀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인데요.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사진에 이분이 누구죠?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실까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되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전에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하는 국가에 진입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성과의 원동력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이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이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추켜 세워졌는데 기업가 정신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칸틸롱이라는 18세기 경제학자 그리고 이제 슌페터, 드러커를 거쳐서 아주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구글을 살펴보시면 알 텐데요. 이런 분들이 각자 정의한 기업가 정신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고 종합하면 그 핵심과 본질은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태도 혹은 행위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탄생되거나 우리 어떤 시장에 새로운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거죠. 즉 기업가 정신은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기업가 정신 말고도 창업이라는 글자가 등장했죠.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늘 함께 단짝 친구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업인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곧 사업의 어떤 기초를 세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언급한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성과인 한강의 기적 말이죠.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이미 2013년도에 전 세계적인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어떤 위협은 메말라가는 국가 성장 동력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거든요. 즉 한강의 기적이 멈춰버린 것 같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한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자라는 취지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게 바로 대동강의 기적이죠. 그런데 한국의 어떤 한강의 기적이 말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대동강의 기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이것이 과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정의에서부터 한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까지 지금 언급이 되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한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상기해보면 마냥 대동강의 기적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토픽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북한 이탈 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다음 내용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남한과 북한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분단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데 소수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만드는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성공적인 남한 사회에 대한 어떤 정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위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북에서 오실 분들의 어떤 민생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현 시점에서 남북 관계의 가장 어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북한 핵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허들을 넘어서 어떻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을 이뤘어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통일 한반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료조사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자금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금액이 필요하겠다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예상의 규모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필요한 그 액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의 머릿속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세금을 걷어서 직접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필요한 그 액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 인프라 기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국정 수행에 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이탈 주민 창업을 연구한 배경에는, 분단의 현 시점에서는 우리 사회에 진입한 소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기 위함이었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단서를 찾게 되면 통일 한반도가 되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재원 조달, 즉 국민이 통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어떤 세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우리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실 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예상되는 세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통일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벼락같이 직면하는 것보다 뭐든 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서 하는 게 참 좋지 않겠어요? 이런 취지로 북한 이탈 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 사회 내에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들이 진짜 있어?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얼마나 있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요, 남북하나 재단이라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의 어떤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정착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너가 나오는데요. 매년 이제 그 정착 실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어떤 전체 탈북민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자 비율이 나오거든요. 전체 탈북민 수에서 취업자 비율을 곱하면 취업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취업자 수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을 곱하잖아요. 그럼 자영업자 수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봤더니 제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약 2,013명, 한 2,000명 정도, 2022년도에는 약 3,012명, 약 3,000명 정도라고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 한 5년 사이에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제로 그 확보하고 있는 창업자분들의 어떤 숫자, 지금 이제 숫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금 계산된 숫자랑 동일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그 차이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떻다? 아마도 폐업이 됐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망했다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시도를 해서 다 성공하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냐마는 남한 사람들도 창업을 해서 많이 망하거든요. 자, 그럼 아무튼 그럼 우린 사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창업에 성공을 할까? 도대체 무슨 사업들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창업자 본인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하시는 분들을 주로 만나봤거든요. 즉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사업할 맛이 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남북하나재단 에서 이제 발주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혹은 이제 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만나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만나 뵀더니 성공적이다, 괜찮게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 낼 수 있는 그분들, 그리고 창업의 특성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과거 경험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고 창업에 마음을 먹고 준비하신 기간을 살펴보면은 대략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준비를 하더라. 그리고 되게 이제 허황되게 막 크게 이제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한사에서 창업이라고 하면은 주가보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이제 창업의 특징은 기술 기반 어떤 창업이 아니라 대다수는 이제 음식점, 도소매 등 이런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각을 나타내시는 이제 분들 업종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음식점, 서비스업, 손맛이 이제 좋거나 손으로 이제 하는 거, 미용이라든지 미싱, 재봉틀, 수선 이런 어떤 업종에 되게 강하고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만나본 사업을 이제 잘하고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분들한테 그 분야에서 도대체 어떤 걸로 성공한 것 같냐 이제 비결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예외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 대체로는 일반적인 한국에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얼추 비슷한 내용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맛을 내는 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이 이제 다니는 그런 상권이 중요하다.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한 시장에서 이제 서바이벌 살아남으려면 그 성공하는 어떤 방식을 또 제대로 체득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잘하고 계시는 이제 성공적인 이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분들의 어떤 특성을 관찰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이제 남한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거든요. 일단 자기가 누군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딱 하나하나 보신 다음에 제대로 좀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성격적인 어떤 특성을 보면 굉장히 좀 주도적인 분들이 세요. 뭔가를 시켜서 억지로 하시는 이런 수동적인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요. 또 자기 업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교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음식점이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기본은 맛이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그 모든 내용을 마싹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사업이 이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중요하다? 고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허황되지 않은 사업 목표를 갖되 확실히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잘 하시니까
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으로서 만족도가 크시죠. 남한 사회 정착도 잘 하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그냥 아는 정도의 그냥 지인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분들, 주로 이제 그분들을 보면 이제 교회라든지 시민단체 등의 어떤 모임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면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성공했다고 이제 평가하기 전에도 버텨야 되는 어떤 시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경쟁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든지 등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내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주 잘 버티고 또 지혜롭게 극복하신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이분들은 북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도 있으시고 같은 고향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을 또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북한 타주민 어떤 성공 창업자분들의 어떤 발언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어쨌든 그 힘든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남한 사회에 오셨어. 근데 또 창업을 했는데 성공까지 하신 분들이다 보니 굉장히 이제 배울 점이 많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자, 예컨대 이게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한 내용들을 좀 보시잖아요. 자, 유행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가게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맛을 지키는 거, 요 옛맛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허황된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다. 조신하게 이제 추진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 이제 뭔가를 자립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자기가 다 일단 사업이 그리고 또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테 절대로 이제 의존하고 그런 게 없다 하다가 혹시라도 안 돼도 되게끔 만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가보면요. 자, 또 이제 빨간 글씨 보시면은 속이 천불이 나도 내려놔야 된다. 자존심 안 내세운다. 고객의 눈높이, 고객의 추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것도 참 고객을 잘 이해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그 기본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참 올챙이적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자기가 어렵게 지내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자신과 어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고운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사람한테 뭐 돈을 받고 하겠어요? 내 얘기 듣고 여기 가서 정착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도 빈손으로 와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내가 어려웠으니 이렇듯 이제 굉장히 자기도 이제 어렵게 이렇게 헤쳐나가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제 비슷한 처지에서 또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거나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분들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듯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게다가 창업하여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북한에서 오신 분의 입이 아니라 남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자세히 들어본 적이 흔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북한 이탈주민 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정리해드림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오셔서 또 쉽지 않은 창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남한 사회에서는 요새 이제 청년들이 도전 정신이 사라졌다.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아이디어로 뭔가 사업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에 관심 갖기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직업들, 예컨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데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측면이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는 요즘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창업의 성격이 뭔가 이제 기술 기반 벤처 창업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요. 자영업자분들이 대다수죠. 그렇지만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듯이 창업도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 창업부터 작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창업에 도전해서 창업자 수가 매해 어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출발점,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폐업자분들 또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 당국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라고 하면 실패한 분들이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애를 먹고 있고 사업 단계에서 또 왜 실패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 내용을 좀 이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서 똑같은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북한 인터넷 주민 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해서 해당 사업이 성공까지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나 사장님 됐어. 이것 때문에 창업하는 건 우리가 아니니까요. 기왕 하시는 창업이 내실 있게 정말로 성공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만나본 저분 정말 보통이 아니다. 귀감이 된다. 이런 어떤 북한 이탈 주민 성공 창업자분들은 하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배움을 게을리 하시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러 다니십니다. 배우러 다니면서 이제 겸사겸사 인맥도 쌓고 사업에 도움될 만한 어떤 정보도 주고받으시고요.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내용들을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놓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잘 숙지하셔서 난 이 정도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께서 최초로 창업하실 때 그 사업 아이템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화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가 또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기회를 새로이 포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늘 배움에 열려 있어야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에 도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우리가 막 도전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설마 실패하겠어? 내가 실패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래도 좀 도와주겠지 라는 어떤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또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렇게 잘 이렇게 막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찰하고 보아왔던 그런 어떤 상당한 수준의 어떤 도달하신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분들은요,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내 극복하고야마는 그 강인한 정신력, 이 사업 과정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더욱 굉장히 빛나셨던 것 같아요. 남한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여러분들 북한 이탈주민 분들은 되게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되게 강인한 어떤 정신력, 이걸 이제 북한식 용어로 하면은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북한학 전공이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창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냉혹한 이 남한 시장에서 내가 어떤 다른 업체보다 어떤 특화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또 잘 풀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다음 특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